도레미송님 우리 댓글에 도레미송님 박지원 할아버지 내각제 절대 반대 아니라니까요. 박지원 할아버지는 내각제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저 변희재 씨가 괜히 하는 말이에요. 변희재 씨의 뇌피셜입니다. 여기서도 안 한다는 얘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중대선거구제도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방금도 하셨잖아요. 네, 도레미송님 기억하세요. 네, 도레미송 그 좋은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참 이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포를 조성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초선 의원들까지 막 집단 린치를 가하듯이 했어요. 일일이 그때는 전화까지 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네네. 이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거 네네, 통일주체 대의원 회의에서 대통령 뽑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네, 북한 노동당 대에서 음, 뽑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국힘당의 정치 문화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요, 강압적이었고 그러나 나경원 거기는 어떻게 됐든 네네 그러한 거라도 절차를 밟아서 잡아가지고 나갔죠. 네네 공식적으로 했죠. 네네 나경원 전 의원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갔고 그렇다면 이 문화가 이러한 문화가 국힘당 내에 이제 자리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항상 바람이 불면은 잡초는 먼저 들어눕지만은 바람이 네. 가기 전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도 국민입니다. 네네. 그렇게 간단한 국민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음. 공포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지만은 내년 총선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은 결국 실패할 겁니다.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아니 국힘당 음. 초선 의원들의 그 성명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정치사에 그런 일이 없었고 이조 상임고문 국힘당 상임고문이에요. 민주당 상임고문이 아니고 그 초선 의원들은 공천 주지 마라. 그 있어요 그런 문화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 예. 문화. 아 그렇죠. 네. 그걸 정치학에서는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문화혁명이 성공을 했냐고요. 그건 실패했죠. 성공한 처절하게 척했지만은 실패했죠. 실패하는 거죠. 네. 그런 정치가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자리 잡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자리 잡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핵관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몰빵으로 김기현 의원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 3자가 겨뤘을 때 1등을 하긴 하지만 불과 25.4%더라고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네네. 훌륭한가 하는 것은 박정희, 네네. 전두환 대통령이 네.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원 도시 네. 그리고 망명 네. 현해탄 바닷가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탄압을 했지만은 네. 그 속에서도 권노갑, 김옥도 같은 분들은 저항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구예요? 결국 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 의거해서 목숨도 지켰고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칼질을 한다고 해서 역사가 승리자로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예, 통계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보니까, 보면은 안철수가 더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3자일 때 25.3%가 김기현 의원, 오차 범위 내에서 22.3%가 안철수, 이제 나경원 의원 16.9% 이렇게 되는데 결선 투표에 가서 김기현, 안철수가 붙으면
안철수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김기현 의원을 이기는 거예요. 결선 투표하는. 그러니까 이제 결선 양자 대결 결선 투표로 가면 안철수 의원이 49.8, 김기현 의원이 39.4, 10.4% 포인트 차이로 이기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변수가 네네. 유승민 유승민이죠.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 네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또 달라지겠죠. 예, 그렇지만은 결선으로 가면은 네. 결국 그러한 네네. 나경원, 유승민 모든 불만, 공포에 저항하는 그러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안철수한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도 하긴 했지만 친윤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공포정치란 말도 쓴 거 보면 각도 세우기도 하고 윤비 어천가를 계속 부르면서 한 번씩 저항을 한 하죠. 번씩 아마 예. 천공 스승한테 코치를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가서 새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 방금 이명박 제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중동 특사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이 정치가 총체적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아니 글쎄요. 그런데 이게 국민은 어디다 두고 이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뭐 많이들 잊으셨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법적으로. 야, 이명박 또, 씨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씨. 윤석열 네. 대통령이 구속시킨 사람인데 결자 해지 차원에서 풀어줬잖아요. 기왕 뭐 봐준 김에 그 전직 대통령 예우법도 살려가지고 중동 특사 보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씀 그렇게만 해 나가면은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돼요. 예, 지금 말씀하세요. 나중에 아니 그건 까먹으면 아무 안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방금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것은 엠블레인 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간 조사한 건데요. 그다음에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예. 이거는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에 가면 자세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거예요. 이거 보면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요, 국민의힘 주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요, 박근혜 탄핵 세력입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입니다. 주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도 예. 이명박도 다 다 잡아냈잖아요. 구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힘당 주류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방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학로에 가면 짬뽕이라는 소극장 연극이 있어요. 네네. 이건 진짜 완전 짬뽕이지 뭐. 제 뇌피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뒤끝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보니까 어제 그 한마디 딱 불출마 걸어놨는데, 선언문에. 예, 걸었는데 예. 더 두고 봐야 알죠 뭐. 여기서- 그렇게 배짱이 없어가지고 나경원 뭐 하겠어요. 그런데 예. 진짜 웃기는 말이 있어요. 이제 뒤끝이 장렬하는 건 포용과 존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지만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면 진정한 성공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이런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기왕 내려놓으면서 용감하게 내려놓는다. 뭐 아니, 이사 여구를 썼는데 네. 죽은 나경원 쳐다볼 필요 없다니까요. 이제 아니. 꼬물꼬물 살아 나올 수 있는 길은 아니 그래도 이준석, 유승민과 함께 새로운 네. 반 윤석열 당을 창당해서 내년 총선의 보수 신당으로 네. 제 1당이 되는
그걸 좀 바라보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정말로 용감하려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나가 이게 용감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외교 문제를 한번 넘어가죠. 순방 외교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예. 그건 잘하신 거죠. 잘했죠. 뭐, 근데 진짜 영업사진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걸 대통령실에서 뿌려낸 저겁니다. 예. 저 가방 완판. 아니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예. 영업사원 1호, 저 가방 팔았어요. 김건희 여사는 가방회사 영업사원 1호. 저 홈쇼핑 글쎄요, 홈쇼핑 선전해줬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아니 영업사원 1호는 맞는데 대통령실에서 저런 걸 다 뿌렸을 텐데 저게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저 홍보라고 한 건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백을 모든 5천만 국민이 하나씩 들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도 잘한 거 아니에요? 구매 욕구를 그렇죠. 예.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건 연예인 거듭 화보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네. 김건희 여사는 핸드백 회사 영업사원 1호 이렇게 네. 역할 분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UAE하고 300억 달러 MOU를 맺은 것은 뭐 100번 칭찬해도 잘했죠. 또 우리가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MOU라는 게 법적으로 확보된 권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그 아크 부대에 가서 그 연설이 그걸 다 뒤엎어버려 가지고 빛이 발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은 해외 순방만 하면은 네네. 업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음. 사고 쳐가지고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그걸로 평가를 받는다고요. 네네. 지금 아랍에미리트 가셨어도 아크 부대 네. 방문해가지고 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네네. 이걸로 다 덮어버리고 또 국내에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면은 국내 정치권은 좀 조용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나경원 사건으로 다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몰라요. 되게 역대 대통령들은요 해외 순방을 하면 지지율이 다 오르잖아요. 다 오르죠. 근데 이분은 나갔다 오면 다 떨어집니다. 사고 치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럼 나가지 말아야죠. 그래도 나가야죠. 그래 나가야 됩니까? 대통령 되시면은 다 그래요. 해외 나가면은 업적이 생기고 그건 다 외교부나 사전에 그렇죠. 모든 것이 조율돼 가지고 되니까 해외 순방은 정상 외교는 성공입니다. 답정 성공입니다. 그렇죠. 답정 성공인데 네. 그렇게 하니까는 좋아하죠. 네네. 또 대우도 받고 이 골치 아픈 국내에서 비난도 안 받고 하는데 가서 사고를 안 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고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 2, 3, 4 다섯 번째 네네. 해외 순방인데 제일 큰 사고예요. 이란 저 녹록지 않습니다.